네, SK텔레콤과 KT, LG U+, 등 통신 3사의 3분기 실적이 모두 나왔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수익성은 악화된 모습인데요. 특히 박정호 사장이 이끄는 SK텔레콤의 점유율 하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통신사 취재하고 있는 박주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통신 3사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나마 LG U+만 좀 선방을 하고 나머지 KT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좀 줄어든 모습인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먼저 이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1위인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자회사를 제외한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4,62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3.3% 가량 감소한 수치고요. KT와 LG U+도 LG U+가 이제 소폭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 하락했고요. 같은 기간 LG U+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고작 1.3% 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움직임도 좋지 못합니다. 통신 3사의 주가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25%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정부의 발표 이후에 두 자릿수로 급락을 했고요. 잠시 반등하는가 싶었지만 결국 이제 실적이 기대를 밑돌면서 주가가 최근 들어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주가인데 최근에 좀 주춤하군요. 국내 이통시장 점유율이 SK텔레콤이고요. 그 다음이 KT, LG U+가 5대 3대 2로 가져가고 있었는데 최근 SK텔레콤 점유율이 좀 5라는 수치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동통신 사업자 1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SK텔레콤이지만 점유율을 보면요.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SK텔레콤의 점유율이 42%대인데요. 당국이 알뜰폰 가입자를 분리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1월에 46.09%를 기록한 데 이어 2016년 12월에는 43.64%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43%대 점유율이 결국 무너졌고요. 8월에는 42%까지 내려앉았는데요. 현재 8월 기준으로 KT와 LG U+를 비교를 했을 때 KT 같은 경우가 25.77%, LG U+가 19.75%의 점유율이거든요. KT와 LG U+의 점유율을 합쳤을 때 오히려 지금 SK텔레콤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SK텔레콤의 이 점유율 하락 현상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의 가입자라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이념으로 마케팅비를 수천억 원 써가면서 상당히 이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분위기는 어차피 이렇게 고객을 한다 할지라도 2년 약정이 종료되면 또다시 고객이 떠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 가입자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가다 보니까 점유율은 하락했어도 이 충성도 높은 장기 고객 같은 경우는 꾸준히 확보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최근에 번호 이동 같은 게 굉장히 활발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절대 강자였던 SK텔레콤의 점유율 하락이 심상치 않아 보이고요. 또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이끌고 있는데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올해 초 이제 박정호 사장의 취임과 함께 밝힌 스마트홈으로 대표되는 IoT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대표 먹거리로 보고 집중적으로 투자와 함께 개발을 진행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5G에 대한 투자도 함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출시한 음성 인식 스피커 거인 이 누구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월 1,000만 명 이상의 실사용자를 가진 티맵에 최근에는 이제 누구를 적용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고요. 또 키즈폰에도 누구를 인식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IoT, 특히 이제 스마트홈 같은 경우는 아직 경쟁사가 전국 단위의 IoT 전용망과 또 출시 상품 라인업이 확실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데 파트너사를 지금 1,300여 개로 확대를 하고 제품 같은 경우도 50개 가까이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SK텔레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LG U+의 권영수 부회장도 스마트홈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SK텔레콤의 스마트홈은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SKT 스마트홈 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미 지금 30개 건설사와 제휴를 해서
13,000세대의 실거주자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홈 IoT가 적용된 아파트 실거주자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 같은 경우는 SKT가 유일하고요. 예. 반면 자율주행 부분 같은 경우는 SKT가 조금 늦습니다. 초기 단계인데 이제 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KT가 평창올림픽과 연계시킨 5G 시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사 기술력을 선보이는 주요 이벤트로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SKT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올림픽 규정상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올림픽 파트너가 KT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선장인 박정호 CEO, SK텔레콤의 박정호 CEO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박정호 사장 같은 경우는 예. 특이하게도 미래 먹거리를 한 가지를 딱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국회에서 지금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일반적인 통신사 CEO는 좀 다른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 SKT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박정호 사장 같은 경우는 임원회의나 주요 그 전략회의 때 내가 있을 때 하지 언제 그 일을 해보겠냐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반적인 통신사나 뭐 CEO 그리고 통신사 임원들이 고정관념처럼 여기고 있는 사업 영역도 과감하게 탈피를 하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십수년간 금과 옥조처럼 지켜온 점유율 50%가 무너졌어도 박정호 사장 같은 경우는 경쟁사의 이제 가입자를 뺏기 위해서 출혈 경쟁을 강요하거나 또 눈앞의 숫자를 놓고 닥달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통신시장에서도 판도를 이끌 수밖에 없는 SK텔레콤의 행보에 시장의 이목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통신사 CEO답지 않은 박정호 사장의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팀의 박주연 기자였습니다.